흑백 인종 간의 실업률 격차가 지금 뭐 갑자기 커졌다. 이 그래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이 빨간 선이 갑자기 훅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근 몇 달간의 동향인데 지금 흑백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흑인들이 일자리 잃은 백인 숫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1명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2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흑인 남성의 경우에 일자리가 더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성도 뭐 당연히 흑인 여성이 훨씬 더 백인 여성에 비해서 더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이트바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파란색 선에 보시면은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잠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201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2017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1월, 2018년 7월, 2019년 1월, 2019년 이게 이제 7월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뚝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약 8월 때 수치고요.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훅 떨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흑백 간의 실업률 격차를 도표한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지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나오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낮은 숫자를 이때 2019년 8월에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나올 때 이 급진 좌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 인종 정의 무슨 뭐 경제 정의, 사회 정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종 간의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뭐 인종 간의 차별 때문에 경제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서 흑인 유권자들 그리고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놨죠. 마치 그 사람들을 뽑아주면 급진 좌파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을 뽑아주면 그러면 당장 이런 그 유색인종들이 금방 대단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뻥을 막 쳐놨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등 줄이기 경합,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시합 이런 것들은 경기가 축소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이런 그 흑인이건 백인이건 간에 좀 당장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도 잘 고용되고 백인도 잘 고용되고 다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에는 유독 흑인이 좀 덜 고용이 되고 백인이 그나마 좀 더 고용이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경기가 나쁠 때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트럼프 시절에 나왔던 이 숫자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따로 움직였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도 흑인과 백인 간의 이런 그 실업률 격차가 적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책을 놓고 이야기할 때 흑인들이라든가 유색인종들을 위하는 정책이다라고 내놓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말만 그럴 뿐이지 실질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요소가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가난을 이겨낼 수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의지라는 것이 없이는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걸 자꾸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의지를 만들어주고 의지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지를 만들고 갖게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도와줄 테니까,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좀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오게 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책가들한테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다가 돈을 못 번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부의 재분배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 부의 재분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대충대충 일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열심히 제가 일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다 이겁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에는 나라에서 나한테 넌 가난한 애니까 세금 내지 마 그랬는데, 200만 원 버니까 나라에서 갑자기 저한테 너 20만 원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300만 원을 벌었더니 나라에서 저한테 너 50만 원 세금 내. 아니 200만 원 벌 때 20만 원 냈으면 300만 원 벌면 30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돼. 너 50만 원 내. 이러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아니면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막 이 절세의 어떤 비법을 익히기 위해서 오만 가지 막 고민들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그것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없애버리는 동기 말살 정책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의지를 꺾는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코 그 결과가 옳지 않다. 역대 지난 80년대, 90년대 특히 이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국가들이 전부 다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산당들은 이미 자기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설픈 통제는 어설프게 이 국민들 전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공산당 체제를 겪어보지 않은 공산당이 뭔지 모르는 이 넋 빠진 미국의 급진 좌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이상을 쫓아갑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뭐 기본급여를 어떻게 하느니 한 달에 1,000불, 2,000불씩 모든 국민한테 주자는 등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책 없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 나와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하는 그 법안 문제도 좀 이따 조만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돈을 풀겠다라는 정책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 박약을 만들고 그리고 나태한 국민들을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빨리 위정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흑백 인종 간의 실업률 격차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격차가 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가 흑인들한테 돈을 주는 유색인종들 혹은 빈곤선 이하의 최극빈자들한테 돈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율경쟁에 맡기자. 자유경쟁에 맡기고 자유시장에 맡기고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벌게 해주는 세제 개편,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세금을 받는, 세금을 낮추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할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된다. 규제 다 없애자. 되도록이면 규제는 전부 다 간소화해라.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라. 정부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라. 근데 모든 걸 다 그냥 정부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가가지고 문제만 생기면은 이건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정부한테 의지하는 국민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좌파들인데, 특히 급진 좌파들인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정치한 사람들이 지려고 하지 않고 다 국민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 결국은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거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도와줬는데 왜 국민들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아서 이 모양이 됐느냐고 국민들 탓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고 어디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린 좀 더 편리한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것도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좀 더 편리하게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일들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4차 혁명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편해지려고 하는 목적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해지게끔 옆에서 살짝 도와주면 바로 편해져 버립니다.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들한테 이렇게 직접 주는 것은 그것은 독이다. 사탕과 같은 거지. 사탕. 당장 입에 넣을 때는 달지만 위험하죠. 그래서 단 거가 위험해서 영어로 데인저 아닙니까? 네,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만, 근데 그 농담 안에 뼈가 있습니다. 단 거가 다 영어로 쓰면은 danger,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종적 형평성을 다루고 경제를 좀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바이든이 약속한 세상에 지금 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수라장만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이 브라이트바트가 오늘 지적한 내용입니다.